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이월드 시간입니다. 예, 저는 박진행 박병률이고요. 오늘이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금요일 3시입니다. 오후 3시요. 새벽하고 아침에 좀 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이제 그때 밤일 끝내고 이제 기절하는 시간이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밤일은 제 밤수업 말하는 겁니다. 예. 딴 때 같으면은 사실 요 주간에 낮에 되게 더웠었죠. 예, 그래서 야 이게 벌써 여름 오면 안 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뭐 굉장히, 예, 오늘 같은 기온이면은 저는 딱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쌀쌀하고 이렇게 약간 음산한데, 예, 꼭 요즘 꼭 우리 윤상군 분위기 같은데, 요렇게도 느끼실 수 있는 날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더운 거보다는 약간 좀 서늘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예, 저는 아주.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 금요일이 제가 촬영할 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내일 촬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까지는 중간고사 대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주말에다 몰려갖고, 이제, 그래도 본격적으로 수업이 좀 붙기 시작하는 거는 다음 달. 뭐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다음 주긴 한데요. 예, 이제 다음 달서부터 좀 수업이 좀 붙을 것 같아서 슬슬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 중에 수업하는 날이 한 나흘 정도는 생기니까, 예, 뭐 일단은 1차 다행이다. 예, 밥 굶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정도는 생각을, 물론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5월 안에 제가 아침이나 낮 타임에 일을 좀 하나는 더 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아니야말로 아버님이 이제 뭐, 저희 아버님 거의 이제 뭐 일 안 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 같으시니까 뭐 제가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투잡러의 삶을 5월 안에는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애님께서, 예, 전화를 하더니, 선생님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저희 직전 대비 월요일 날 해도 될 것 같아요. 에이, 정신 나간 거지. 아니, 자기 직전 대비 일자도 모르, 정말 뭐, 예?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뭐 지금 와갖고 이 새끼야,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네가 무슨 정신 났어 이래 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만 하루 더 고생하면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토일월 이렇게 됐습니다. 잣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세이월드를 찍고, 예, 이제 오늘 뭐 지금 3시쯤 찍으면은 아마 뭐 저녁 때 이건 뭐 야구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죠? 예, 오늘 안으로만 올리면 되는 거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세이월드는 좀 둘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포맷도 한번 좀 해볼 겸,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사도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사가 뭐냐면은, 제가 뭐 진짜 아무리 얇고 넓게 알고 있다고 해도 모든 분야는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포털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은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알 수 있거나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좀 시사평론? 예, 이런 걸 좀 해드리려고 하고, 앞부분은 아무래도 그 조만간 일단 내일 하나는 통과되죠. 그리고 이제 5월 2일이나 3일날 또 하나 통과될 걸로 예상되는 검찰 정상화 법안. 그러니까 검찰 법안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한테서 권한을 좀 뺏어야 되죠. 그러면 그 후속 법안은 뭐냐? 형사소송법 자체가 또 약간 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둘로 쪼개진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이 지금 사활을 걸고 검찰 정상화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제 당선자 쪽이나 그 우리 윤상군 쪽이나 이제 국짐이나 이제 뭐 특히 한동훈까지 언론까지 나서서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의 몇몇 언론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언론은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이미 장악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걔들이야 그냥 뭐 검찰 쪽이나 이제 윤이 하라는 대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읊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저도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뭐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경찰권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가 문제인 거지. 지금 검찰한테서 지금 현재 있는 검찰의 권한을 뺏으면은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뭐가 난리가 난다, 이거 다 개소리거든요. 예, 이거는 검찰들이 이제 특히 지금보다는 자신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업을 개업을 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수사했던 자료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비넷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정관예우로 활용을 해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이 개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잡아라면 잡아가. 내 말이 틀려? 야, 검찰이 왜 니네가 니네 멋대로 수사를 하고 내사를 하냐? 응? 검찰은 원래 경찰이 갖고 온 수사 자료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취지인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건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별건 수사를 합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갖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참 이제 말하기도 민망한데, 처음엔 분명히 야, 조국이 불법적으로 이상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 그걸 파다가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음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그간 수사를 어떻게 했냐? 없어? 야, 근데 그거 파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 나온 거 없어? 새끼를 쳐갖고 자꾸 안 해도 되는 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검찰이 막 죽는 소리 하죠. 우리 수사 6개밖에 못해. 그 6개가 다야, 이 새끼들아. 예. 근데 박병석이는 그 중에서 야, 일단 4개는 그러면은 못하는 걸로 하고 2개만 검찰이 하게끔 하자. 근데 이것도 욕먹고 있죠, 박병석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병석도 저 분명히 캐비넷에 뭐 약점 잡힌 거 있을 거야. 부패랑 경제.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 되는 수사가 뭘까요? 저기 재벌 회장님? 아니면 저 힘 있으신 분? 제가 옛날에 내사하던 게 있는데 덮어드릴게. 근데 그건 그대로 냅둔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부패하고 경제수사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옛날에 검찰실 하던 꼬라지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이제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넓게 보자면 부패, 이것도 좁게 보자면 경제. 쥐들이 넓게 보고 좁게 보고 맘대로 할걸요? 예. 민주당 쪽 거는 넓게 볼 거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줄리 씨 같은 경우는 좁게 볼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줄리 무혐의 처분된 거 아닙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딴 사람들은 다 걸려갖고 다 구속되는데 줄리만 딱 그거 좁게 해석한 거예요, 지네 멋대로.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검찰 정상화법. 뭐 언론에서는 하도 검수완박 하니까. 그러니까 완박이란 표현을 왜 쓰냐면은 검찰이 불쌍해 보이려고 아니, 세상에 불쌍해 보일 때 검찰이 불쌍해 보입니까? 네. 삼성 이재용이 저 요즘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집단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잘 나가는 셀럽 걱정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번에 유퀴즈 때문에 문제 많았습니다. 유재석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유재석보다 우리가 더 못 살고요, 유재석보다 우리가 더 가난하고요, 유재석보다 우리가 더 걱정할 일이 많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 중에서 검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검찰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검찰 출신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뒤늦게 정체를 드러내고 뒤늦게 잠수 타고 뒤늦게 수박 고백하고, 그 대표적인 게 양양자, 박병석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반면 재밌는 사람도 있죠. 그동안 우리가 왕수부개라고 그렇게 갈궜던 박광원, 알고 봤더니 민주당의 특히 개딸들이 응원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박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런 수박들도, 그러니까 수박의 특징이 뭐겠어요? 갈대예요, 갈대. 야, 일로 바람 분다 슝, 절로 바람 분다 슝.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끌어들여야죠.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핵심들만 탁 추려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요번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신나게 욕했던 우리 수원 JP 김진표조차도 요번에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남은 왕수박은 누구냐? 미안해요. 본인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낙연, 그리고 전해철, 홍영표,
이 정도가 아마 핵심 수박들 중에 수박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핵심 수박들은 쳐내야죠. 예. 아니 뭐 사람 많이 쳐내는 게 뭐 좋습니까? 뭐 우리가 뭐 윤석열 한동훈입니까? 변태입니까? 사람 쳐내면서 쾌감 느끼게? 그러니까 최대한 품을 건 품되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은 쳐내야지. 좁게는 민주당, 넓게는 민주시민진영이 앞으로 중단 없는 개혁 내지는 중단 없는 민생을 이게 민생인 거예요. 이게 이 검레기들 또 지랄하죠. 우리를 조지는 게 민생이랑 관련이 있어. 법적으로 뭔가 송사당할 때 검찰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검사 판사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다 욕하지. 그게 민생이지. 70년 헤쳐먹었으면 됐잖아. 적당히 해.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전반부로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중간에 중재하는 뭐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니까 박병석은 제가 볼 때 하나예요. 민주당에도 걸치고 싶고 국민의힘에도 걸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수박이지. 예. 그러니까 박병석은 미안한 말로 용서가 안 되죠. 예. 근데 이 양반은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되게 국회의장이 거의 정치인들의 은퇴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으나 마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5선 이상 되는 사람으로 국회의장 후보 다시 바꿔야 된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중에 휠체어 타고 이제 맨날 마스크 쓰고 헛소리하는, 여기서는 휠체어에 방점 찍힌 게 아니에요. 예. 대전의 이상민 의원, 이 사람이 국회의장 노릴 거예요. 이거 국회의장 되면 100% 수박 투입니다. 박병석보다 더 할걸요 아마. 이 사람은 절대 국회의장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국회의장 하고 싶어? 못 시키겠는데? 그러면 민주당 있을 필요 없다고? 국짐 가. 너 원래 자유선진당 출신이잖아. 나가. 예.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상민이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려면 최소한 5선 이상이 돼야 되는 지금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관례적으로. 이상민이 지금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박들 가만히 보십시오. 충청도 호남권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청도 호남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호남이야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 치고, 충청도 노무현 대통령 이후서부터 아주 민주당의 텃밭이 된 곳이 많습니다. 왜냐? 충청도권을 열심히 개발해 준 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세종시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방에 조금만 내려가도 야, 여기는 우리 당이 꽉 잡고 있는 데니까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소홀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지역구만 계속 관리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예, 자꾸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있지도 않는, 실체도 분명치 않은 뭐 중도가 어쩌고. 다시 얘기하지만 중도는 춘천에 있는 섬이 중도고, 꼭 지들 분리할 때만 중도. 예, 중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상의 중도는 대부분 대세론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대세론을 따라간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 악착같이 열심히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일을 하는 쪽을 중도들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180석 갖고서 쳐놓으니까 중도에서 인정해 줘요? 에? 자기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 돌리지. 이낙연, 안 그래? 미안한 얘기인데 꿈도 꾸지 마. 지방선거 때 그거는 또 할 얘기가 많아. 결국 서울시장 송영길 못 나오게 하려고 뒤에서 다 수순 거. 제가 볼 때 이낙연이에요. 이낙연 아니면 전해철입니다. 왜? 넓게 보자면 송영길하고 이재명을 지금 한 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이재명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왜? 8월에 당대표 선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예언드리는 건, 진짜 정치판이 새로 짜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8월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도 지금 여름 안에 전당대회를 할 확률이 많아요. 이준석 저대로 못 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준석을 쳐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당대표 뽑을 때쯤, 그 직전이나 직후쯤, 국민의힘도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라는 게 뭐 맘만 먹으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되게 한심한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도 앞으로 비극을 많이 겪을걸요? 자기들 스스로 자정 능력이라든가 자기들 스스로 후보 뽑을 능력이 있습니까? 검찰 땡겨온 거잖아요. 그 땡겨온 검찰 세력한테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농락당할 겁니다. 요번에도 대표적으로 농락당한 거 있죠. 권성동이가 기껏 야 우리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어라고 박병석 중재안 받아왔는데 받아오자마자 2, 3일 뒤에 못하겠다. 과연 그게 권성동 뜻일까요? 국힘 뜻일까요? 최소가 한동훈이고 길게 가면 윤석열 뜻이죠. 벌써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힘 자체도. 예. 국힘도 속이 아닐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권성동이 왜 넙죽 합의안 받아왔을까요? 예. 어떨 때 보면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우리 맨날 아이씨 뭐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국회의원 새끼들 똑같아. 예, 그 부분에서 똑같은 거예요. 왜? 검찰이 뻑하면은 저 국회의원 나리들 재미없어. 이거 국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야 적당히 국회 이 검찰들 갈구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권성동은 다시 말씀해 판사 출신입니다. 예, 받아온 거야. 그래서 얘기했겠죠.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원래 민주당 원안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한 거고 선방한 겁니다. 근데 검찰들이 볼 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양보를 왜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여기 이제 또 우리 마삼중 양아치가 또 이거 한동훈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반대한 거다. 이준석은 왜 그랬을 거야? 걔 아직 40 아니거든요. 우리 나이로 해도 38입니다. 이제 85년생인가 할까? 근데 걔 양아치 다 된 거예요.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화를 받든 안 받았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수정안도 안 돼. 이건 우린 통과 못 시켜.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100이에요. 박병석이 한 70 정도로 얘기한 거야. 권성동이 야 이거 어차피 우리 쪽수도 안 되니까 못 막어. 그러니까 70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한동훈 쪽은 70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거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준석이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나도 7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제가 한동훈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통화를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이건? 이준석이 동아줄 잡은 거죠. 봐, 나 한동훈한테 부탁받은 거다. 양아치죠. 근데 그게 하수인 거예요. 왜? 요번에 한동훈한테 부탁받을 때 이준석이 깠어요. 그럼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성격에 이 새끼 봐라? 이게 뭐 얘기만 하면 자꾸 우리 걸고 넘어지네? 야 건들지 마 이럴까요? 예. 뭔가 만들었고 또 날리지. 이준석은 오히려 지명을 단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 8월에 당대표 뽑을 때 즈음해갖고 아마 국민의힘도 당대표가 바뀌지 않을까. 이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뭐 보나마나 이제 윤석열이 꼭두각시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게 누굴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100점짜리를 왜 박병석한테 끌까? 박병석도 문제가 참 많은 인간이죠. 예.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차버렸네? 오잉? 오케이. 야, 니네 합의 안 하면 우리 원안으로 가도 할 말 없다고 분명히 합의했어. 이게 합의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박광원이 자 일어나신 걸로 찬성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박광원한테 항의하느라 다 일어나 있었어. 그러니까 얘도 찬성이 된 거예요. 예. 사실 약간 편법이긴 한데 사실 그거는 위원장이 정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잘 들어. 후반기에 법사위 절대 주면 안 돼. 왜? 이제 야당이잖아. 좀 뻔뻔해져. 말 바꿔도 돼. 야 운영이나 하세요. 국짐 운영이나 하세요. 예. 법사위 그냥 우리가 계속 할래? 예결위하고 그래도 된다니까. 야 언론이 언제부터 니네 편이었냐. 지금 MBC 하나 빼고는 편 없어요. MBC는 그럼 왜 그러냐. 민주당이 이뻐서?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때 MBC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MBC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화한 게 있기 때문에 야 이번에 밀리면 진짜 우리 끝장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MBC 어마무시한 압박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엔간하면 MBC는 아마 MBC가 뭐 정말 민주투사들만 모아서가 아니라 당해봐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당해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알고 이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필리버스터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필리버스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180명이 오케이를 하면은 그날 하루밖에 필리버스터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이 지나면은 그거는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무기한으로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법안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보나마나 내일쯤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법안 하나 또 남아있죠. 그걸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이틀 3일을 미룰 겁니다. 그러면 그게 5월 3일이거든요. 그럼 5월 3일 날 통과가 되면 그것을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나 이틀 연계해 갖고 하루만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네, 공표합시다. 하면은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아직 자기 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윤이 싸가지 없게 말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마시고 남은 보름 가만히 계시죠. 여기서 가만히 계시죠라고 하는 게 훈수도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검찰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러나시죠라는 반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생양아치 새끼가. 응? 야, 죽고 싶냐? 진짜? 하나만 얘기하자. 바이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바이든이 문 대통령 만나러 오는 거라고. 쪽팔린 줄 알아. 응? 네가 지금 취임하기 전에 지금 문통 협박할 때야? 야, 문통 협박을 하더라도 문통한테 화가 나는 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통한테 화낼 수 있어. 왜? 정권을 뺏겼으니까. 네가 왜 협박질이야? 이씨. 형 그러니까 저 배는 게 없네. 이 맷둥이 새끼가 저 돌았나 이게. 바이든이 왜 문통 보러 올까? 너한테 경고하는 거잖아.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너 못 믿겠다고. 외교를 너를 어떻게 믿냐?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자꾸 문전박대 당하고 있죠. 특사본에도.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그거 갖고 와봐. 이거예요. 그거나 걱정해. 병신아. 국민투표라고 아이디어 받아온 게 그래. 기껏 받아온 게 그래. 또 도사한테 받아왔냐? 언제까지 도사품 못 벗어날래? 도대체. 응? 할 줄 아는 게 뭐야? 니 혼자서. 그럴 거면 하지 마. 국민투표 좋아. 자리 걸고 하던가. 오세훈만도 못해요. 자리 걸고 해야지. 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말마다 국민투표를 건건이마다 국민투표할 거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대통령도 필요 없지. 그럼 자리 걸고 해. 걸고 하라고. 자리. 어떤 미친놈이 법률안을 갖고 국민투표를 해. 국민투표라는 건요, 우리나라 지금 역사에서도 국민투표를 했던 적은 헌법을 바꿀까요 말까요로 바뀐 국민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수하지 빡대가리야. 야, 아무리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세상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래도, 그래, 법률안을 갖고 국민투표를 하냐? 법률을 갖고? 그건 창피한 건 아니까 장제원 입통해서 아이디어인 것처럼 낸 거고, 야, 하루만 캐도 그 천공인가 정법인가 걔가 했다는 거 다 알아. 그 사람이 그랬더만요. 이 청와대는 귀신이 막. 야, 이 새끼야. 강의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귀신 같더라. 네가 이씨. 응? 수염 이래 갖고 머리 이래 갖고. 네가 귀신이야. 네가. 응. 귀신이 귀신 보고 아이고. 귀신신 거예요. 지금 우리 당선자 나으리 우리 윤상군 형께서는. 응? 농담 아니야. 그럼 진짜 임기 못 채워. 벌써부터 이지랄 하시면요 임기 못 채워요. 제가요 오늘 시사 하나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게 커요. 우리 정은경 청장님
실외 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도 쇼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인수위하고 윤당선자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전 이건 정황영 총장 얘기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마 분명히 그랬을걸요? 마스크 해제 5월 10일 전까지 하지 마십디요. 이랬겠죠. 왜? 니네가 한 걸로 하고 싶었겠지. 그거 하나만 얘기하자. 왜 이제 갖고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그래? 왜 아직도 5만 명씩이나? 니네 뭐라 그랬어? 코로나 내내 뭐라 그랬어? 백신 들여오면은 백신 없으면 없다고 지랄. 들여오면은 이거 안전하냐고 지랄. 안전하다라고 하면 확실한 거냐고 지랄.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 해제하겠다고 그러니까 방역 연장하면은 연장한다고 지랄. 그래서 이제 해제한다고 하니까 왜 이제 해제하냐고 지랄. 그거예요 이거. 왜? 5월 11일 날 자기들이 짠하고 이제 마스크 벗으십디요 이러고 싶었는데 5월 2일 날 벗으세요 하니까 싫은 거지. 속 다 보여. 그리고 여기서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 게요 이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실외에 사람이 간격이 점점점 떨어져 있어. 아니면 자기 간격 유지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전 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마스크 쓰니까 하나 좋아진 게 있어요. 마스크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다 할 몸살 감기 걸린 적은 없더라고요. 네, 전 쓸 겁니다. 정말 아주 무더운 한여름일 때도 썼다가 잠깐 너무 더우면 벗고 좀 쉬면 되죠. 저는 마스크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외도 만약에 야구장에 10,000원 관중이다. 그런 데는 아직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왜 벌써 벗으라고 합니까? 야 안철수 캐비넷이나 해결해. 그리고 너 지금 또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지? 이준석만 쫓아내면 다음 당대표는 접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야. 맨날 그렇게 뒤통수 맞으면서도 아직도 윤석열을 믿고 있냐? 응? 하긴 캐비넷에 뭔가 큰 게 시게 잡혔으니까 너나 이준석이나 똑같은 거죠. 시사 하나만 좀 더 보자면요. 요거 제가 아주 각별히 총애하고 있는 우리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님 막말머신. 예. 김인철 후보자 법카의 특이점이 있다. 강남 군부대 빨간 날. 요럴 때만 집중적으로 법카를 썼다. 자 그럼요. 강남 군부대 빨간 날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남 빨간 날이면은 자기 살고 있는 집 근처 휴일일 거고 군부대면은 뭐냐? 뭐 출신 군부대부터 골프장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봤는데 야 이거 대단하네. 바꿔서 얘기하면요. 강남은 어디냐? 자기 집 근처예요. 예, 그리고 학교, 예, 직원들 식대로 중국집 패스트푸드 설렁탕집에서 결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강남은 제가 이제 집 근처라는 걸 예상을 했을 거고 자 김 후보자가 복무한 육군 25사단과 그 이하 부대 72여단의 경력은 명목으로 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ROTC 장교들을 데리고 군부대를 방문한 것이라면서 복무했던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야. 자기 복무한 데 갖고 법카를 왜 씁니까? 전 솔직히 처음에 군부대라고 해갖고 아 자기 아들하고 가는 데서 못 쓴 건가 이런 줄 알았더니 자기가 복무하는데 이거 왜 갑니까? 네. 그리고 여지없이 나옵니다. 골프장 개인적으로 갔겠지. 학교 행사로 간 거 아니면 이건 다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법카를 쓰죠? 네. 정말 빨간 날에도 법카를 씁니다. 빨간 날 업무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도 법카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면 빨간 날이어도 업무를 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지. 네. 그래서 제가 한덕수, 한동훈, 뭐 원희룡, 정호영 뭐 이런 빅포들 말고 주목해서 봐라. 국방부 장관 이종섭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 교육부 장관 김인철. 네. 국방부 장관은 아직도 생각해도 웃깁니다. 8살 먹은 딸아, 네 아빠, 너 혼자 강남 가서 살렴. 딸 겁나 강하게 키우신 분. 네. 요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지방선거 대진표가 거의 확정이 다 됐죠. 예, 아마
서울도 뭐 이변이 없나 송영길이 될 것 같은데 확정되는 거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대진표를 보면서 한번 또 하고 그리고 오늘 했던 시사를 조금 더 늘려갖고 예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세이월드가 좀 이제 시사 논평을 좀 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 야구 이야기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야구만 보셔도 되고요. 나 박진행 야구도 좋지만 시사도 좋아. 나는 약간 파란 쪽이야. 그럼 둘 다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5월 한 중순쯤서부터는 이제 다시 역사 테마도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튼 세 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상이 하나 있어갖고 가뜩이나 없는 돈에 또 부조금을 보내느라 요번 주는 이벤트 상품 발송을 못 해드렸거든요. 다음 주에 한 3-4개 정도 발송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어차피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우체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연락을 줘요. 예, 박병률이 아니면 뭐 더치하라 TV에서 뭘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첨 메시지인 줄 아시고 우체국 메시지가 오면은 예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금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는 주말에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죽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뵙죠. 그래도 뭐 야구 이야기 또 월요일 한 밤쯤엔 준비해야겠죠. 예, 아무튼 저는 중간고사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금 되세요.